한차. 그러면 여기도 부구에 섞였으니까 여도 한차. 그럼 어디예요? 두차. 그런데 아주 단순하게 가급적이면 객토나 심gem을 한 다음에는 마늘 양파 농사는 하지 마십시오. 왜? 마늘 양파는 거의 퇴비를 먹고 삽니다. 그래서 좀 척박한 땅에서도 잘 되는 작물, 예를 들어 콩이라든지 뭐 고구마 척박한 땅에 잘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 그러니까 좀 덜 중요한 것들을 해서 땅을 몇 년 동안 만든 다음에 마늘 양파를 심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고요. 자, 바로 이거예요. 저게 이분 때문에 머리가 아팠는데 사진을 더 보내왔어요. 왜 이러냐.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일단 안 커. 그래서 아무리 해도 이게 이것저것 물어봐도 답이 안 나와. 요 아직 어릴 때잖아요. 그래서 미끄럼을 저기 줬나? 아니면 우비를 앉았나? 몇 가지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답이 없어. 그러면서 그분이 전화통화 중에 언뜻 흘리는 게 뭐냐면은, 내가 생땅이라서 그러나? 이 소리를 흘려가면서 쫙 하라고. 그래서 내가 생땅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 이 밭이 있는데, 어쨌든 우스베기에 땅을 더 이렇게 만들어 놓았대요. 그 생땅이라는 거지. 요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원인을 좀 설명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산성 왜 나쁜지는 얘기 안 할게요. 이미 다 아시니까. 다만 여러분 석회는 넣는다, 그죠? 예. 근데 석회를 무턱대고 넣지 마라. 산성 땅이 왜 나쁘냐? 석회를 왜 넣느냐면 딴 거 아닙니다. 자, 산성 땅이라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뭐냐면 목욕토양 입자라고 가정했을 때 양분이 원래 이렇게 흡수되는 건 아닌데 설명하고자 만들었는데 여기에 양분이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식물 뿌리가 와서 요거를 뽑아 먹습니다. 근데 산성 땅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쓸데없는 수소이온이 많은 게 산성 땅이에요. 그러면 석회를 넣으면 요 수소이온을 떼내고 양분을 붙이는 게 석회의 역할입니다. 땅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석회를 넣어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석회를 매년 넣든지 3년에 한 번 넣든지 어쨌든 석회는 잘 넣고 계신다. 이거는 조금 사실 친환경 하시는 분인데 아주 토양 관리를 못 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되세요? pH 7.9 유기물 1.7 퇴비가 너무 적고 pH 7.9 여러분들 석회 잘 넣는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너무 잘 넣으면은요 저렇게 pH가 7이 넘으면 이것도 독입니다. pH 7 넘으면 어떤 해가 있죠? 자, 산성 땅에는 양분이 있어도 흡수를 못하는데 그럼 pH 7이 넘으면 왜 나빠요? 왜 나빠요? pH 7 넘으면 7 넘으면은요 내가 질소비료를 주잖아요. 암모니아 가스가 돼서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또 요소하고 석회하고 만나서 암모니아 가스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양 교정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씨마늘은 주화 재배를 하는 게 좋다. 자, 마늘이 어때요? 이쁘죠? 씨마늘이. 이 정도면은 뭐 괜찮습니다. 그죠? 자, 막상 까놓으면 그렇게 깨끗해야 되는데 만약 이렇게 까서 심지는 않지만 막상 까보면 어때요? 너무 그래도 애교로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막 썩은 건 어때요? 그냥 심으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요? 실제 이렇게 갈변되거나 자줏빛, 마른 썩은병, 푸른 곰팡이병 쭉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려면 아주 썩은 거야 버려야 되겠지만 조금 썩은 아까처럼 씨마늘 해도 돼요 안 돼요? 내가 심어도 되는데
그냥 심으면 썩고 종자소독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약간의 어느 흠집은 있었지만 저 흠집 다 골라내면 아마 씨마늘 할 거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 다소 있더라도 뭘 해야 된다고요? 예, 종자소독만 하면 됩니다. 아침에 1시간 동안 통에 담궜다가 꺼내서 농약물에 꺼내서 사실 그거 그냥 심어도 됩니다. 젖었다고 해서 문제될 거는 없어요. 다만 작업이 불편하지. 예, 물기 있는 거 심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아니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어때요? 심어가지고 나오다가 이제 죽어버리고. 자, 심는 거. 자, 뭐 시기는 아마 여기 같으면 주로 10월 상순에 심을 거고 너무 얕으면 안 된다 하면서 볼게요. 자, 마늘은 보통 이제 이렇게 심는데 전체적으로요 너무 얕게 심어요. 원래 우리 여기 정도만 해도 뭐 뒤 춥지 않으니까 그렇게 춥지 않으니까 만지어 마늘은 원래 마늘 끝이 보일 듯 말 듯 심어요. 추운 지역일수록 조금 더 깊이 심어야 됩니다. 아니면 얼어 죽어버리니까. 네. 마늘 면적이 적지 않아서 내가 직접 심는 것 같으면 조금 깊이 심을 수 있어. 그런데 마늘 면적이 많으면 3,000평 이상 하실 때 직접 심으세요? 기계로 가시면. 아, 기계로 심으세요? 그럼 또 다행이고. 깊이 가리는 해야 된다. 다만, 한꺼번에 다, 이거는 이제 퇴비 뿌리고 석회 뿌리고, 퇴비 뿌리고 석회 뿌리고 다 준비한 거고, 예, 퇴비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퇴비는, 예, 양질의 퇴비를 쓰자. 자, 또 하나. 여러분들 그러면 비닐은 어디서 구하세요? 마늘 심을 때 비닐. 농약방에서. 왜냐하면 사실 수량 높이려면 투명 비닐을 해야 됩니다. 근데 풀이 겁나서 건물 아시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은 기계 재배하는데 사실은 제가 자 여기 두둑 만드는데 이게 지금 여기는 현재 다 이렇게 갈 것 같죠? 기계를 혼자서 쫙 씌우고 제초제 씌우고 비닐까지 한꺼번에 갑니다. 근데 이거는 만들어서 사람이 씌우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많아요. 왜? 이게 이 트랙터가 좋은데 이 한 줄, 한 두둑 폭이 표준이 두둑폭 120, 통로 40 이렇게 해서 160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가면 이게 잘못하면은 170이 돼버립니다. 왜? 통로가 넓어서. 그러면 한 줄에 10cm면은요, 한 900평인가 1200평 가면은 얼마가 더 생겨요? 두 두둑이 더 생깁니다. 요 10cm 때문에. 그러면 이 두 두둑에 나오는 마늘 생산비로 사람이 씌워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현장하고, 이래 다르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요거는 말씀을 드렸지만, 양파든 마늘이든, 어쨌든 흑색소금, 녹균병, 이거 양파지만, 시드름병, 이거는 가을에 침범한다. 그래서 토양살균제, 토양살충제, 이런 거는 필히 쳐라. 그 말씀을 드리고, 질소는 흔히 잎새비료라고 합니다. 인산은 뿌리비료, 가리는 열매비료.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밝은 촉진제, 거기에 인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결국 뿌리가 발근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인산의 성분이 중요하고, 자, 마늘 양파는 그러면 뿌리일까? 열매일까? 열매? 예, 열매가 맞습니다. 네. 흔히들 질소인산 가리 중에 제가 얘기하면 가리가 사실은 마늘, 양파, 굴을 크게 하는 데는 가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알을 채우는 데는, 그런데 마늘, 양파에서 질소인산 가리 중에 가장 굴을 크게 하는데 중요한 성분이 뭐냐 하면 그거는 질소입니다. 가리가 중요하지만 왜 질소가 중요하냐면, 일단 구가 크려면은 마늘 어떻게 해요? 덩치가 커야 돼요? 적어야 돼요? 예. 덩치가 크고 소위 말하는 줄기. 우리 경상도 말로 대궁. 예. 소주 대가리 마시고 해야지.
일단 줄기가 굵어야 됩니다. 줄기가 굵으려면 질소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질소가 부족하면 일단 덩치가 못 자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질소를요 충분하게 주고 계십니다. 아까는 너무 많이 줘서 탈이지. 여러분들 주위에 마늘 농사 짓는데 밭에 가면은 우리나라 마늘밭에 질소가 부족해가 농사 망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차라리 너무 많이 줘서 망하지. 그리고 자 이제 인사는 뿌리 발달이고, 자 이게 아까 질문이 들어왔던 내용인데, 가리가 부족하면은요 이 잎 끝부터 마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마늘은 양파하고 다르게 굉장히 좀 특이한 게 뭐냐면 가리 결핍증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요 결핍증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마늘구가 정상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자 우리가 마늘이 지금 좀 올라오고 앞으로 한 보름쯤 지나고부터는 어떻게 돼요? 마늘 잎이 그죠? 이렇게 말라 들어가죠. 왜 말라 들어가냐 하면은 잎에 있는 가리 성분을 밑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만큼 마늘은 위에 있는 잎을 밑으로 내려보내서 굴을 크게 해요. 그런데 이렇게 잎에 있는 가리가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 끝이 이렇게 마르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라갈 때 되면은 이미 생긴 후광기잖아요. 이때 되면은 뭐가 많이 와요? 이렇게 잎마른 병균이 달라붙습니다. 왜? 얘가 지가 이렇게 잎을 밑으로 자꾸 양분을 주면은 얘가 체력이 딸려요, 안 딸려요? 딸리지. 체력이 딸리니까 병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오기 쉽지. 그래서 우리나라에는요 지금쯤부터 아직은 조금 빠르고 조금만 있으면 잎마른 뼈, 특히 이 끝이 마르는 거 저거 못 막습니다. 마지막 비료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는데, 혹시 마지막 비료 최근에 다 줬죠? 아니면 이번 기회에 주나요? 벌써 다 줬죠? 맞습니다. 마지막 비료는요 최하 수확 60일 전에는 끝내야 됩니다. 그럼 벌써 줬어야 맞고, 그럼 지금 비료 주면은 돼요,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지금 아까도 잠깐 했지만 몇 사람 빠졌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이제 구근 비대제 얘기 자꾸 하시는데 구근 비대제에 없는 성분이 있습니다. 질소, 인산, 가리, 그 다음에 미량원소. 이 중에 없는 성분이 뭘까요? 실수가 없을까요? 네. 구근 비대제에는 질소가 없습니다.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자, 우리 그렇게 질소가 덩치를 키우고 중요한데 왜 질소가 없을까? 그때 크면 안 돼요. 그렇죠. 이때는 자, 구가 지금 마늘종 올라오잖아요. 지금부터는 따로 질소를 안 넣어도 땅 속에 있는 질소만 가지고도 충분하지, 옆면 시비도 질소기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지금부터는 자, 이제 구가 조금 있으면 굵어지죠? 이때는 보십시오. 구가 굵어질 때 잘랐어. 얘는 빨리, 얘는 천천히 마르고 얘가 빨리 마르죠. 우리 생각에는 어때요? 뿌리도 없는 것이, 얘가 누가 봐도 얘가 빨리 마르야죠. 근데 쉽지는 않 그렇다는 거죠. 이유는 아까도 그랬지만 하나라도 여기에 있는 양수분을 밑으로 내리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내릴 데가 없으니까 천천히 마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왜 질소 성분이 이때 있으면 안 되냐 하면, 만약에 이게 질소가 많아, 그러면 잎이, 우리가 질소가 많으면 잎이 검어, 시커먼. 자, 이때 질소가 하는 역할이 뭔지를 잘 보시면 돼요. 뭘 해요? 질소는 낮에 탄소도 분자를 했는 거를, 그 영양분을 가지고 잎을 크게 만들고 새 잎을 만들고, 즉 지상분을 크게 합니다. 영양생장을 합니다. 근데 이때는 영양생장하는 시기가 아니고 뭐죠? 굴을 키우는 시기다. 그러니까 이때 질소가 많으면
낮에 탄소 동화정 했던 거를 밑으로 안 보내고 자기가 씁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이상한 거. 자기가 쓴다고 쳐. 잎을 만들어야 되는데 마늘종 나오고 마늘잎 나오는 거 봤습니까? 그죠? 그럼 어디다 써요? 마늘좀 나와야지. 그래, 마늘종을 키운다. 맞아요. 근데 마늘종을 우리가 꺾어버리는데? 그러면 뭘 어디서 키워요? 2차전이라고 하는 네, 마늘 껍질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늦게까지 질소비료 많이 주지 말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미안하게 가니까 한 분이 약간 그 석회 앉아가고 하던 분인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진짜 비료 많이 주니까 마늘이 안 되래요 하더라고. 그리고 왜요? 했더니 내가 가운데 진짜 비료풀을 갖다 6포를 갖다 놓고 밭에 갈 때마다 줬대요. 진짜. 근데 그분은 한 평이 아니고 한 줄을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럼 한번 가봅시다 하고 갔더니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 하는 얘기가 진짜 비료 많이 주니까 이래 됐고 2차 생장이 되네요 소리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돈 많네요 그랬어요. 왜? 저는 한 평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한 평은 뭐 마늘 한 점 조금 넘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 마늘 한 줄이면 돈이 얼만데 질소를 몇 개까지 주면 안 된다는 얘기고 지금 이거 아까 원래 아마 이 현상이 많았죠. 이 끝이 마르는 거. 네, 많았습니다. 원래 지금 마늘밭은 이래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아직은 이제 종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근데 원래는 언제부터 부직포 벗기고 지금까지 계속 뭐 이렇게까지 심하진 않더라도 이 끝이 계속 말라왔습니다. 왜? 건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조하니까 뿌리로부터 양분 흡수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이 피 끝이 마르는 겁니다. 그래서 영양제는 언제 줘야 돼요? 네, 원래처럼 이 끝이 마르고 건조할 때는 뿌리로부터 양수분 흡수가 제대로 안 되니까 초기부터 영양제를 주시는 것은 맞았어요. 영양제는 몇 개 주는 겁니다. 마늘 심어놓고 바로 물을 줘라. 자꾸 일찍 심으려고만 하시는데 아직 이 중에는 아마 마늘밭에 물 주는 장치가 없는 분도 간혹 있으실지 몰라요. 근데 마늘밭에는 마늘 양파는요, 저는 물 주는 장치 없이는 죄송하지만도 마늘 양파 농사 짓지 마세요. 왜? 특히 원래처럼 여 감을 때는 마늘 진짜 안 됩니다. 옆에 집은 이만큼 컸는데 내 집은 요만해요. 왜? 물이 있어야 크지. 자, 요거도 뭐냐? 파종하고 일주일 만입니다. 제가 심고 어제 심었으면은 오후 1시에 심어서 다음날 매 1시마다 뽑았어요. 일주일 후의 모습입니다. 위에 2개는 물 안 준 거, 면은 몇 개 준 거. 근데 어떤 분이 한 분이 가니까 얘랑 비슷하죠? 한 3, 4일밖에 차이 안 나네? 진짜 그럴까요? 얘 따라오면 3일 걸릴지 모르는데 그럼 얘는 가만히 있어요? 더 크지? 차이도 점점 더 멀어지죠. 그래서 물은 어떻게 해? 바로 충분히 줘야 됩니다. 그냥 왜? 아까 이게 이제 그건데 제가 여러분도 열심히 해보십시오. 요 1회 컵에다가 물 한 반쯤 담그고 그 위에 화장지를 얹고 젖은 화장지 위에 10월 달에 요 마늘을 이렇게 얹어놔보세요. 물 닿으면요 24시간 만에 뿌리가 이 정도 내립니다. 왜? 이미 얘는 뿌리 내릴 준비는 다 돼 있기 때문에 물만 닿으면 어때요? 뿌리 내린다는 거죠. 요게 48시간, 72시간, 96시간. 그래서 물은 최대한 빨리 줘라. 자, 배수로 정리 잘하고, 자, 이제 물 주는데, 오늘 이제 비 왔으니까 당분간 이제 물 안 줘도 돼요. 그죠? 아마 이제 이래 되면은 뭐 한 열흘 이상 물 안 줘도 되니까, 논에 물 댈 때는 좋습니다. 이 방법이 나쁘지 않아요. 다만,
이렇게 물이 돼서 오래 있지 마십시오. 이래다가 하루 종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습해에 갑니다. 왜? 이거는 비가 오는 거랑은 달라요. 물 주는 방식이. 밑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뿌리를 물에 잠기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물 많이 된다고 욕심내면은 습해 날 수 있다. 여러분들 부직포는 언제 씌우세요? 12월 달. 12월. 예. 원래는 땅 얼기 전에 씌우는 게, 직전에 씌우는 게 가장 좋다. 정상적일 때는. 아까처럼 뭐 늦게 심었으면 빨리 씌우지만, 왜? 일찍 씌우면 어떻게 돼요? 겨울 온도가 높으면 무자랍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땅 얼기 직전에, 땅 얼면은 작업이 힘드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는 그게 돼요. 부직포 잘 보시면요. 남쪽에서 12월 달에 주로 만약에 12월 초에 씌운다 하면 최저 기온은 영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최고 기온은 한 10도 쯤 됩니다. 이때 10도만 돼도 부직포 안에서 자꾸 클 텐데. 커요. 자꾸 그러니까 너무 일찍 씌우면 안 된다는 거고, 벗기는 것도 요때쯤 2월 하순쯤 되면은요, 제가 여기는 지금 표시하는데 요때가 영하 2.7, 3.2, 10 어때요? 13.2, 2.7, 12.9, 2.9 비슷하죠? 비슷한 시기에 벗겨 씌우면 됩니다. 이게 온도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18년도에 청주에서 딱 하루 15도씩 내려가서 그냥 망해버렸습니다. 아까도 했지만 순간적으로 하루 내려가는 저 저온이 겁난다. 자, 이렇게 지금 보면은요, 이렇게 자라는 것들이 가끔 있어요. 분명히 죽지는 않았는데 크지는 않고 살아는 있는데 이렇게 마디도 안 생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냐고 올라왔어. 보니까 얘는 동해 피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얘는 지금 완전히 뿌리가 졌지만 이런 거는 뿌리가 몇 개는 남아 있어. 그러니까 겨우 목숨은 부지하는 거지. 그러니까 생장은 안 되고. 요것도 동해 피해고, 또 하나 여기다 부직포 씌우죠. 이거 넘어갑시다. 이렇게 죽는 경우도 있다는 거. 부직포 안 씌우면 또 이렇게 한 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마늘종. 특히 마늘종을 제가 아까 일찍 꺾으라 했죠. 왜냐? 일찍 꺾으면 17%가 느는데 늦게 꺾으면 어떻게 돼요? 2%밖에 안 늘어요. 평균 15% 느는데. 근데 우리 홍산을 절단하면은 조화를 제대로 하면은 70g짜리가 종을 안 꺾으면 어떻게 돼요? 반에 반 토막 납니다. 아마 홍산 하시는 분들 조화 재배한다고 마늘종 한두 개 더 보면 밑에 마늘이 어떻게 돼요? 씨마늘 하기도 힘들어요. 그죠? 그만큼 줄어듭니다. 자, 이거 홍산인데요. 밑에 보십시오. 형편없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 자, 여기는 어떨까요? 마늘종을 이렇게 기계로 확 쳐버리면, 혹시 경험 있으세요? 이 중에 누가?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저 정도 이렇게 날리면은요, 잎이 한 이 정도가 날아갑니다. 많이 날아가요. 한 20cm 날아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렇게 안 잘리는 애가 있어요. 고개 숙이는 안 잘리니까. 자, 그러면 마늘종을 어디 잘라야 돼요? 1번, 2번, 3번. 1번. 1번, 2번, 3번. 3번. 시험 문제 한번 낼까요? 3번 잘랐대요. 싸우지 마세요. 다 답이에요. 왜? 얘가 문제예요. 요 볼록한 거. 요 볼록한 것만 없애주면 한 요 정도 더 자라다가 멈춥니다. 그러니까 얘가 문제지 어디를 잘라든 상관없다. 이걸 그러니까 정성 들여서 여기 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얘만 나니까 아무거나 툭툭툭 잘라 나가면 돼요. 머리만 근데 아까 얘기한 거 기계로 아까 싹 이발한 거 이게 우리 손으로 했는 거, 요게 기계로 이발하는 거, 요게
차라리 쪽을 그냥 둔 거. 같죠? 같아요. 56점이나 55점치나 이거는 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즉 잎을만큼 많이 자르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수확에 왜? 마늘 좀 자르고도 한 25일 있다가 수확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한참 자라는데 잎을 저리 날려버리면 어렵다는 안 거예요. 보내야 돼요. 왜? 2분의 1분에 따지지 말고 잎이 3개에서 4개 남았을 때 밑에 하엽이 바르고 그때 뽑는 게 맞습니다. 요즘 마늘 이렇게 두드리는 사람은 없을 거고요. 그죠? 제가 봤을 때 없을 거니까 아마 지금도 육종 마늘이랑 홍사는 이렇게 수확할 거고 우리 스페인산은 이렇게 한 다음에 털어서 한 다음에 잘라서 들어올 거고